검수완박 논란 속에서도 6일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지사 후보를 모두 확정하면서 국민의힘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당초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 될 것이다 라는 성격이 강했지만 여기에 검수완박 강행 논란이 더해지면서 민심이 요동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과 오늘 검수완박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쏟아졌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50%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는 점입니다. 한 달 새 격차가 무려 14%나 벌어진 것인데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한 흉흉한 민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밖에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나온 후보들도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라는 말, 올해는 더욱 이 말을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급박하게 치러졌던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제 좀 한숨을 돌리나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과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사실상의 대선 불복과 같은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면서 숨 돌릴 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언제쯤 나라가 평온해질런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큰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드디어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워낙 검수완박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별도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를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린 지 나이로 치면 7살이 됐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늦게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자라는 기조 아래 긴 시간 여러분과 호흡을 맞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했지만 때로는 사안에 따라 의견이 갈리면서 이에 실망한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등지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사안에 따라 의견과 생각이 일치하면서 저희 방송과 새롭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까지 이런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구독자 50만 명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희 채널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저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저희들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때로는 응원과 성원, 때로는 눈물이 날 만큼의 혹독한 회초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게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는 분들, 매달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늦게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자라는 초심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호흡하며 자유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한 달 남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선거 역시 지난 대선의 연장전격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죠. 하지만 변수가 생겼는데 바로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따른 민심의 변화와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이른바 신구 권력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처음 선거라는 점이겠죠. 역대급 여소야대로 정권이 출발한다는 점, 그리고 거의 모든 역대 정부들이 임기 초반에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의 승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이란 커다란 태풍이 민심을 휩쓸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검수완박에 따른 민심은 현재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요? 우선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부가 오늘 발표한 4월 정기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50%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6%, 정의당은 3%의 지지를 얻었고 기타 정당은 1%, 무당층은 10%였는데요. 3월 대비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5%포인트 상승하면서 격차가 7%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2배가량 벌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 50%는 리서치부가 RDD 방식의 원래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1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지역별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호남, 강원, 제주 등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대구, 경북 그리고 부울경에서 각각 우위를 보였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을 앞서고 있는 지역은 호남과 강원, 제주가 유일한데 강원도의 경우 도지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자칫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라도에 고립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검수완박 강행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도우미 역할 또는 이중대 역할을 자임했던 정의당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와중에서도 5에서 7% 정도의 지지율은 확보했던 정의당이 검수완박 국회 강행 처리 이후 지지율이 3%대로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죠. 정의당의 요구가 개정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의당의 찬성 표결은 예상이 됐었는데 정의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한 연장을 하는 내용이 반영된 이후 개정안 처리에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휴일에 소집된 본회의에 정의당 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반대와 기권표를 던졌고 민주당 출신의 양양자 무소속 의원도 기권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들과 더욱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친정에 이렇게 일갈했죠. 어이가 없다.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다. 그냥 합당하라.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언제를 연상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무기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일 때가 연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은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제정한 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직격탄을 맞고 말았는데요. 입법 독주 이렇게 구호적인 말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21대 국회가 한 달에 2건꼴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냈다는 보도가 작년 5월에 있었습니다.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입법 폭주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치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재정법은 개정법과 달리 기존에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어서 훨씬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꼼꼼한 심사가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재정법들은 발의 후 평균 5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졸속 날림 입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공청회가 열린 지 20일 만에 통과됐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의한 지 7개월, 소위원회 상정 40일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참고로 중대재해법 모델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7년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회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일 뿐이고 국회법에 명시된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관도 건너뛰기 일수입니다.
이것 말고도 거대 여당에 편승한 정부 부처들의 청부 입법도 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처 간 이견이 있어도 법 제정으로 이익을 보는 부처가 여당 의원을 부추겨 밀어붙이는 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입법 건수로 실적을 평가하다 보니 의원들도 이런 청부 입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국회의원 입법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당이 압도적 다수일 때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입법은 주재 심사라도 받지만 의원 입법은 그런 절차가 생략됩니다. 또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입법 영향평가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이나 이념에 입각한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선진국에선 이런 식의 불량 입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의회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부실한 법안의 80%가 걸러지고 나머지 20%만 집중적으로 심사해 법안 수준을 높이고 있고요. 프랑스는 국가의 세입을 줄이거나 지출을 늘리는 법률인 경우엔 정부가 발의하는 법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계기로 국회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런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국회를 해산하라는 민심이 그야말로 폭발 직전인데 그 시발점이 바로 지방선거가 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알기를 뭐같이 하는 국회, 특히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엄중한 경고가 반드시 따르기를, 그 첫 단추가 6일 지방선거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